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악랄하면서도 기묘한 반전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킹메이커, 권력의 화신, 혹은 영의정까지 지내며 나라를 주물렀던 절대 권신, 바로 한명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세조를 도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두 명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 왕실의 외척으로서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한명회의 모습은 되게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가의 틀에 갇혀 있죠. 하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진실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권력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서늘하고도 기괴한 한명회의 진짜 얼굴, 그리고 역사가 감추어둔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한 청년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 15년, 어머니의 태를 채우지도 못한 채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칠삭동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동네 백성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는 그야말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은 양반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들이었는데 한명회는 이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에 집안은 거덜났고 머리는 좋다고 소문났으나 실속은 전혀 없어 동네 백수나 다름없는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변변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 남의 집 문을 기웃거리며 천대받던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감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술과 한탄으로 지사해오다 이름 없이 사라졌겠지만 이 칠삭동이 청년의 속에는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야심과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난세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 당시 왕이 계승서열에서 한참 밀려나 있던 수양대군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낱 한직을 전전하며 힘을 잃어가는 왕족에 불과했던 수양대군. 하지만 한명회는 그를 만난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거대한 천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와 함께 조선의 판을 갈아보시죠. 이 만남 하나로 조선의 역사는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백수건달에 불과했던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핵심 브레인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명회의 진짜 무서운 재능이 발휘됩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차라리 냉혹한 도살자에 가까웠습니다. 1453년 조선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한 쿠데타인 계유정난이 벌어지기 직전 한명회가 꺼내든 것은 대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의 핵심 실세들을 무참히 암살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살생부였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조정의 늙은 대신들이 누구의 칼에 어떤 순서로 목이 잘려야 하는지 그 피해 동선을 초 단위로 설계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거사 당일 수양대군의 사병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에 들이닥쳐 일족을 참살하는 과정에서 한명회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혈육과 동료의 목숨을 바둑돌처럼 여기며 저놈은 오늘 밤에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라며 수양대군의 귀에 독을 불어넣은 자, 그가 바로 칠삭동이 거지에서 조선의 권력의 핵심으로 뛰어오른 한명회였습니다. 계유정난의 성공으로 단종시대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박살났고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공을 세운 한명회는 파죽지세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섬뜩하고 기괴한 권력 유지 전략을 실행해 옮깁니다. 바로 자신의 친딸들을 왕의 침소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딸을 세조의 손자이자 어린 왕이 예종의 비인 장순왕으로 만들었고, 비록 그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바로 둘째 딸을 또다시 성종의 비인 공해왕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의 장인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신의 친딸 2명을 연달아 왕비로 앉힌 외척은 오직 한명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조선의 왕들이 눈을 뜨고 잠드는 모든 순간 궁궐의 침소 깊은 곳까지 한명회의 눈과 귀가 뻗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누구와 숨을 쉬고 어떤 정사를 논의하든
그 장인이자 권력의 실세인 한명회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하의 신분으로 왕의 위에서 군림했던 남자. 세조조차도 한명회를 향해 한나라를 세운 명참모 장량에 비유하며 나의 장량이라 칭송했고 국가의 기둥이라는 의미의 천주로 대우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의 섯을 퍼런 눈치를 보게 만드는 기형적이고도 절대적인 권력의 꼭대기에 한명회가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군사, 인사, 행정을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성사문 등 집현전 학사들이 주도한 사육신의 단종 포기 운동 기밀을 사전에 예리하게 포착해내어 싹을 잘라버린 것도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왕의 경호 부대인 벼룽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세조에게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왕의 목숨을 구하고 연루된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여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었습니다. 계유정난, 세조주기, 이시아의 난평정, 그리고 성종주기까지 무려 4번에 걸쳐 1등 공신에 책록되는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한명회의 안위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년에 이르러 그는 한강변에 거대하고 화려한 정자 압구정을 짓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혼자 다 누렸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그의 주변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즐겼던 미식과 풍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소를 잡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던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식탁에는 언제나 최상급 한우가 올랐으며 당대 최고급 재료로 만든 전립두골 요리를 즐기며 정적들을 회유하고 동맹을 결속했습니다. 정치가 냉혹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진한 육수에 끓여낸 죽 한 그릇으로 상대를 포섭하는 치밀함까지 갖춘 그야말로 권력의 미학을 완성한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하늘을 찌를 듯할 때 운명의 저울추는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도 세대 교체에 거센 물결 앞에서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훈구파의 독주를 매섭게 비판하며 성장한 신진사대부들, 즉 살인파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면서 한명회의 전횡에 사사공헌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을 거스르고 과도한 치례를 했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는 등 만년의 한명회는 예전 같지 않은 정치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모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1487년 비교적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며 자연사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자원에서 눈을 감았기에 그의 삶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그가 죽은 땅 파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가 사망하고 수년이 지난 후 조선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잔인한 폭군이자 복수의 화신인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생모인 패비윤 씨가 궁궐에서 억울하게 사사당하던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방조하고 조종하며 패비 사사 사건에 깊숙이 가담했던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명단의 맨 꼭대기에 바로 한명회의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저승으로 떠나 땅속에서 뼈가 썩어가고 있던 한명회에게 연산군의 서슬 퍼런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처형으로 끝났겠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이미 죽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인 부관참시를 명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어 문드러진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 내려다보던 절대 권신 한명회의 뼈가 백성들의 침 뱉음과 돌멩이, 세례 속에서 무참히 토막나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친족의 목숨을 바둑돌처럼 다루고 두 딸을 왕비로 만들어 영원한 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치밀한 책략가. 하지만 그가 세운 왕실의 후손인 연산군의 손에 의해 묘지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조각나는 최후를 맞이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정점에서 화려한 미식을 즐기며 만세를 누릴 줄 알았던 한명회의 말로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권력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에 불과한지 우리에게 가장 서늘하고도 소름 돋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로 살다가 쓰나 역사 속 가장 비참한 간신으로 영원히 박제된 한명회의 두 얼굴, 그 찬란했던 북이 영화의 끝에 놓인 썩어버린 뼈 조각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고 어두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